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송국근의 현장 정치 9월 13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 지역은 하루 종일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해를 보기 어려웠고 간간히 비도 내리고 하는 날씨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정치권도 보면은 좀 먹구름이 잔뜩 낀 그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그런 기상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통 이제 갤럽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지만은 한쪽 조사를 가지고 계속 이제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사상 최저치,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사상 최고치, 긍정평가가 사상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탄핵 빌드업,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세력 그리고 조국까지 해서 10월에 셋 다 큰 위기에 몰리게 되죠. 이재명은 1심 2개가 나오고 문재인은 소환될 겁니다. 10월에. 조국은 10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바로 구속되는데 스스로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 상황에 맞춰서 이 탄핵 정국을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무슨 일종의 친북 세력과도 지금 연대를 해서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탄핵 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을 했죠. 근데 퇴임사에서 본인이 그동안 2년 동안 제대로 신적폐 청산을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많이 이원석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보는데, 본인은 오히려 정치권을 비판을 하면서 일단 물러났습니다. 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왜 2년 동안 이렇게 돼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정부의 탄생 기반이 사실상 공정, 정의 이런 거였죠. 그래서 초기에 이재명, 문재인, 조국 이 법대로 제대로 단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워낙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어떤 큰 지분을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문재인까지, 조국도 제2야당 대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차라리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초기에 많은 혐의들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 덩치가 커져버렸죠. 이재명, 물론 그때도 대선 후보까지 나서서 덩치가 커 있었지만은 지금은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국까지 정치권에 합류를 한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또 재판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과 관련된 문재인 가족, 문재인 일가를 보면은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뿐이 아니고 사실 아들 문준용 씨까지 여러 의혹들이 있었죠. 문다혜는 문재인 퇴임 이후에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문준용 씨는 문재인 재임 기간 중에 많이 기억났을 겁니다. 어디 전시회 같은데 작품을 출품을 해서 거기서 이 지자체나 또는 이 공공기관에서 그 돈을
끌어다 쓰는 그런 그 행태가 계속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전에도 그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창호 뭐 특혜 취업하는데 문준용 씨도 있었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이거를 계속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이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흥미거리로 이것저것 들추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동안 묵혀왔죠. 2년 동안 묵혀온 것을 이제 들춰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제가 계속 송국근의 현장 정치 시간마다 이것을 하나씩 좀 들춰내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뭐 재판도 재판이고 추가 수사 이런 것도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시청 포인트는 썸네일에 보시면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나는 돌 맞은 개구리다. 또 말이라는 말도 있죠. 달리는 말. 그래서 말을 저려 밟히는 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문다해. 그리고 모든 것은 문재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 책임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다해에게 검은 일 가능성이 높은 수상한 돈 흐름의 종착지는 문다해에게 계속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책임을 아버지 문재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꿍꿍일까?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꿍꿍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실제로, 나는 죄 없어. 그러면서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다고 빠져나가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데.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에게 몽땅 미루는 거,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을 잠시 후에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에서는 지면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아시아투데이 최신판 인터넷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행간의 뜻을 또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슈 집중 해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취지로 해서 문재인은 채용 비리 전과 3부입니다. 아직 처벌은 안 받았지만, 법적 처벌은 안 받았지만은, 법적 처벌 받았으면 이번에 특혜 채용, 문재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문준용 아들, 그때 특혜 채용 한번 시켰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제가 핵심 내용만 말씀드릴 텐데 다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때 논란이 됐던 거, 대선 때 논란이 됐던 거, 문준용 씨 특혜 채용. 그리고 지금 옛 사위, 서창호 특혜 채용. 다 있을 때 이제. 근데 그 앞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건. 어디냐? 토리게임즈. 게임 회사 들어갈 때도 청와대에서 일종의 백을 써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이나 문재인은 자기 아들과 사위를 특혜 채용시킨 전과 3범입니다. 처벌을 받았으면. 그리고 문다혜가 자기를 개구리 또 말에 비유하는 속셈은 뭘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즘 이재명이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빠진 척 하는 거겠죠. 빠진 척 하는 거겠죠. 아무 사법 리스크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집권 청사진을 마련하라. 그리고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을 구성하라. 이런 말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적 중대 범죄자 이재명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1년 안에 집권 준비를 마치자.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걱정될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1년 내에 집권 플랜을 짜자. 이런 이야기들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게 심상치 않은 이야기죠.
대선은 3년 가까이 남았는데 1년 내에 한다. 그렇게 빨리빨리 해야지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조국도 그렇고. 자,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치기 전에는 2주의 인물, 매주 금요일 날 제가 2주 인물을 나름대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누구냐, 워스트 누구냐. 자, 그 부분은 마지막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 여기서는 행간의 뜻을 읽어보고 또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입니다. 이 지지율이 지금 집권한 지 한 2년 반 동안 계속 저조했죠. 자, 저조한 것은 취임 초부터 여러 가지 프레임을 막 씌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미국 출장 갔을 때부터 바이든 날리면 이런 왜곡된 프레임, 그리고 약한 고리로 생각을 해서 김건희 리스크 이것을 계속 건드린 거, 그리고 계속 이재명 구명을 위해서 전국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죠.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가령 이런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중에서 긍정평가 중에서 이 민주당 지지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하는 비율을 보면은 갤럽 기준으로 보통 한 3% 정도 나옵니다. 3%. 아무리 이 상대 진영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문재인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문재인에게 지지하는 것은 뭐 20%, 30%까지 막 갔습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2년 반 동안 민주당 지지층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3%, 2%. 그런데 그 샘플이 한 그 3분의 1이 그 민주당 지지층이 샘플이 표집이 되죠. 그러니 전체 지지율이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나온 그 조사는 충격적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윤 지지율 20%,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부정률 70%, 최고치, 한국갤럽.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 20%,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70%, 지지율은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 자, 특히 이 분석을 해보면은 70대 이상은 주로 보수 지지층이죠. 콘크리트입니다. 70대 이상, 그리고 보수층 성향에서도 부정률이 50% 내외를 기록했다. 자, 70대 이상에서 부정률이 긍정률을 앞서버렸다. 저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콘크리트 지지층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면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 긍정평가, 외교, 의대 정원 이런 게 있고, 부정평가는 1위가 의대 정원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재명과 문재인 그리고 조국의 사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이런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프레임에 지금 갇히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그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이원석 퇴임 이야기입니다. 퇴임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측의 비난을 책임감으로 버텼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어떤 뭐 검찰총장이나 이런 것에서 퇴임사를 할 때 뭐 대과 없이, 그러니까 크게 잘못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를 막 날립니다, 이원석. 오늘 퇴임을 하면서 이해관계에 유리하면은 괄체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는 등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책임감으로 버텨왔다. 뭐 퇴임식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 저주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전체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보수층입니다. 보수층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검찰총장을 맡길 때 제대로 신적폐를 수사하라고 맡겼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자, 이렇게 이 정치권 탓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원래 이것은 이제 본인이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는 거의 등한시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김건희 디올 파우치 이것만 집중적으로 파다가 이것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금 나가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막 이렇게 열고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당한 수사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 공격, 인용되지 못한 검사 탄핵의 남발 등 국가의 눈, 귀, 팔, 다리 역할을 하는 검찰을 아예 폐지한다는 입법 시도까지 계속되면서 명예와 자긍심만으로 버티는 검찰 구성원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자, 이 본인이 퇴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임 중에 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는 그런 법안들을 막 발의를 했죠. 민주당 그리고 조국당에서. 그리고 검사 탄핵을 했습니다. 이정철 검사 탄핵을 해서 9개월 만에 직무정지에서 풀어줬고 헌재에서 9대0 기각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지금도 4명의 검사를 탄핵을 했죠.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거기다가 문재인을 수사한 검사들을 또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현직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본인의 직을 걸고 정말 사표라도 던지면서 그걸 막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제 퇴임을 하는 자리에서 이 검사 탄핵, 물론 그때도 뭐 이야기는 몇 마디 했지만은 그 퇴근길에 어떤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뭐 직을 던진다든가. 그런데 이제 퇴임사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이원석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오래 할 건 아니지만 오늘 퇴임을 하면서도 본인이 2년 동안 한 일이 없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지 못한 그런 말들을 지금 많이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쨌든 이제 검찰총장 바뀌면 새로운 분위기로 좀 신적폐를 청산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이재명 제대로 단죄를 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든 측면도 있습니다. 2년 전에 정강식과처럼 수사를 해서 뭐 없는 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처벌을 했으면 지금 전국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전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이야기를 했지만은
장외에 나가서 했는데, 지금 이제 탄핵 그 결의 발의를 하고 탄핵 소추안을 표결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선 거는 이거 심상치 않다고 봐야 됩니다. 12명이 나섰는데 12명이 120명이 되고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걸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또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탄핵 연대를 주도하는 게 민주당 의원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이 아닙니다. 자, 일단 이 아시아투데이 사설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 자, 야당 뜬금없이 대통령 탄핵 연대 만들 때인가? 뜬금없죠. 갑자기 지금 뭐 그동안 불은 이렇게 연기는 피워왔지만은 갑자기 대통령 탄핵 연대를 만들었다. 이제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대를 구성을 하고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그리고 탄핵에 참여한 의원들 이름을 쭉 썼는데 여기 놀라운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말씀을 드리죠. 인물은 탄핵 이후로 이런 걸 내세웠습니다. 뉴라이트 인사 등 반헌법적 인사. 뭐 김문수 그 환경노동부 장관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전에 김형석 그때 논란이 됐던 또 아마 여기서 뭐 친일 성향 대일 외교 21번의 거부권 행사 뭐 세수 결손 검찰 독재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는 근거는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괴담 수준의 소재일 뿐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인사권, 거부권의 행사가 도대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명백하게 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 운명이 걸린 중대 문제인데 방탄 등 다른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볍게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없다. 정말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당장 이런 탄핵 노름을 중단하라. 탄핵 연대 자신의 언행부터 거울에 비춰보기 바란다. 자, 제가 다른 건 놔두고 여기에 참여를 한 12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2명 중에서 민주당이 9명인데 민주당 9명 누구냐? 강덕구, 민형배, 문정복, 박수현, 김종호, 복기왕, 김주은혁, 양문석, 부성찬 9명인데 9명 중에서 양문석, 김주은혁, 부성찬 뭐 이런 사람들 다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그 본인들도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조국당에 황운하가 참여를 했습니다. 황운하, 조국당 황운하. 자, 황운하 얼마 전에 검찰에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그 2심 구형을 때릴 때 황운하는 반드시 법정 구속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검찰에서 구형해서. 그리고 1심에서 징역 3년 받아서 조국처럼 이제 2심 확정되고 대법원 가서 이 확정되면은 자기 발로 들어가야 됩니다. 감옥으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황운하. 3년은, 조국은 2년, 황운하 3년 살아야 되죠. 그리고 2심에서도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황운하.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도 지켜야 되니까 이 나서는 겁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탄핵 연대 이런 걸 결정을 한 거죠. 자, 9명. 그러면 황운하 합해서 10명. 나머지 2명이 누구냐? 한 사람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이 사회민주당이라고 있는 줄도 모르시겠죠. 그때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면서 막 끌어들인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당 찾아서 떠난 사회민주당 한창민인데 여기는 이 정의당 출신입니다. 한창민은 정의당 출신. 나머지 한 명이 이 사람이 지금 이 윤석열 탄핵 준비위원 연대를 사실상 이끌고 있다. 이 사람이 이끈다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가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아닌
진보당 윤종호가 있었는데 진보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이석기가 만든 통진당의 후신이죠. 통진당. 내란업무 사건 이석기. 그리고 통진당은 그때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그 해산 청구 소송이 인용이 돼서 해산이 됐습니다. 친북 만약에 북한에 내려오면 무슨 뭐 전신전하국을 어디를 점령을 하고 막 했던 그 정당입니다. 이석기의 통진당. 그 바로 후신이 진보당이고 진보당 윤종호는 이석기의 추종자죠. 그 최근에 이 진보당의 그 제주도당의 핵심 인물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 조선노동당하고 그 교신을 한 혐의로. 자, 그런데 그런 정당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해서 원내로 들어와 있는데 진보당. 그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 준비위원 연대를, 준비 국회의원 연대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이 여기와 손잡은 거죠. 이석기 세력하고, 통진당 세력, 친북 세력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본인 방탄을 위해서. 이게 이제 그 법적으로는 좀 이렇게 탄핵을 하기에 뭐 하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탄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설에서 이야기한 대로 뭐 탄핵 거래도 안 되고 하니까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가서 좌파 단체들을 전부 다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조국까지 해서 좌파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리고 종북 친북 세력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 탄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이석기를 추종하는 그 세력까지 다 같이 이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탄핵 정국을 조정을 하는데 다 끌어모아서 하겠다는. 근데 거기 지금 국회의원 연대를 주도하는 사람이 진보당이라는 거. 진보당 윤종호. 굉장히 위험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리고 최근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그 집권 청사진을 만들어라. 측근들에게 그렇게 막 지시를 했다는 거죠. 김민석을 비롯해서. 김민석이 이제 제 측근으로 올라서 있습니다. 수석 뭐 최고위원. 그때 이재명이 1등으로 만들어졌죠. 최고위원 교신에서. 청사진을 만들어라고 하고 심지어 섀도우 캐비닛. 그림자 내각이죠. 집권하면은 내각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지. 그걸 한번 짜보라고.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짜보라고 지시를 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해라. 이제 벌써 대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탄핵을 하면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겠죠.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이재명의 이 명을 받아서 충실히 수행을 하는 김민석이 최근에 무슨 뭐 계엄령 계담을 막 퍼뜨리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 김민석이 KBC, 그러니까 강주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안에 집권 준비를 끝마치겠다. 김민석이 한 이야기입니다. 1년 안에 집권 준비를 끝마치겠다. 이 이야기는 대선은 아직 3년 가까이 남았는데 1년 안에 끝마치겠다. 당기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서 김민석은 이것을 뭐 탄핵,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했다가 또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도 합니다. 임기 단축 개헌. 이 탄핵을 하면은 완전히 끌어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저떻게 해서 뭐 3분의 1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을 해서 3분의 1을 넘어서서 이 대통령 직무를 일단 정지시키면은 사실 뭐 대통령 직무 정지될 때 그때부터 이재명 세상이 되죠. 근데 그게 일단 목표인데 어쨌든 8명 이상이 더 끌어들어서. 그런데 이재명 세상이 되더라도 이게 헌재에서 빨리빨리 심리를 해서 기각을 시켜 버리겠죠. 기각시키면은 이게 그 계획은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재명의 계획은. 그런데 개헌을 하면은 개헌도 역시 8명 이상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되면은
개헌이 가능하죠. 근데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을 해서. 그 조국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 이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해서 끌어내리고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조국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도 국회에서 이제 3분의 2가 찬성하면 이제 개헌이 시작되는데, 그거는 그 국민 투표를 또 거쳐야 되죠. 개헌은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 과반수 이상. 근데 국민 투표는 뭐 이렇게 여론전에 막 펼치고 하면은 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김민석까지도 개헌 이야기하고 뭐 탄핵 이야기하면서 1년 안에 집권 준비 끝마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윤석열 탄핵 준비위원연대 뭐 이런 것이 결성이 되고 또 뭐 이재명이 뭐 섀도우 캐비닛 뭐 구상하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하는 것이 좀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좀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이 지면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슈 집중 해부, 오늘의 이 썸네일에 제가 쓴 대로 나는 돌맞은 개구리, 몽땅 아파채기, 문다의 속셈은,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시청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하나 짚어볼 것이, 문재인은 채용 비리 전과 3보입니다. 제가 붙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서창호 타이스타젯의 예사위 타이스타젯의 특혜 취업을 시켜서 2억 2,300만 원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뇌물죄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서창호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앉혔다.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까지 줬다. 자, 그런 게 지금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서창호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국으로 가기 전에 게임 회사에 다녔는데 갑자기 이 장인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니까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게임 회사에 들어갔죠. 게임 회사에 들어갔는데 좀 있다가 그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원래 있던 게임 회사인데 그 게임 회사 이름을 토리 게임즈라고 바꿉니다. 토리 게임즈. 토리는 그 유기견을 문재인이 입양을 해서 반려견으로 이렇게 키우던 그 애완견 이름이죠. 토리. 근데 토리 게임즈로 바꿉니다. 토리 게임즈로 바꿔서, 그러니까 그 토리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문재인의 대통령의 그 반려견이라고. 근데 뭔가 이제 그것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 토리 게임즈라고 바꾸는데, 그런데 그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할 때, 그때도,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는, 그때도 무슨 본인 실력으로, 이렇게 뭐 어떤 경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그 이름도 나옵니다. 고모 행정관이라고, 고시 고모 행정관이 이 취업을 알선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지원금이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뭐 확인은 안 되지만은 그 게임 회사에. 근데 어쨌든 그때도 대통령 백을 이용한 특혜 취업이죠, 그러면. 그럼 서창호에게 2번의 특혜 취업을 해준 겁니다. 특혜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그런데 문준용, 아들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 아마 대선 때 상당히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죠.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지내고, 그 다음에, 민정특보, 뭐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 아들 문준용 씨가 갑자기 한국고용정보원, 여기가 공공기관입니다. 여기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는데 상당히 이상한 점이 그때 많았죠. 공고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이 2명을 모집하는데 2명만 딱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는데,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이 그때 누구였느냐? 그 원장이 바로 이 문재인이 그 민정수석을 할 때, 민정수석 그 산하에 그 노동비서관이 있었는데, 그 노동비서관을 했던 건재철 있습니다. 건재철. 그러니까는 이 문재인 밑에 있던 사람이 고용정보원 원장으로 가 있는데, 거기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한 거죠. 누가 봐도 이건 특혜 채용이죠. 그리고 그때 논란이 막 있었습니다. 날짜도 지나서 원서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막 이제 고친 흔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력서, 그러니까는 그 응시 원서 사진에 뭐 귀걸이를 뭐 찬 그 사진 점퍼 있고, 아무 그 생각 없이 그렇게 낸 사진을 냈는데도 합격을 했다. 그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게 다 합하면 이제 3번째인데, 또 하나 그 이상직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또 나중에 줬죠. 그런데 이 건재철에게 나중에 또 국회의원 공천을 줬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 2012년 총선 때 건재철 씨가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 앞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이후 취소가 됐다. 그때 문재인이 민주통합당 대표 대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천을 줬는데 나중에 이게 그 대가 아니냐, 문준용 씨 취업시켜준 또 대가 아니냐 이러니까는 공천을 취소를 했죠. 근데 어쨌든 이상직도 그때 공천을 줄 때 이 문재인은 민주당 대표였죠. 그러니 이거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나중에 그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상직도 거의 뭐 매간매직을 한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 전에 문준용을 또 취업시키고 할 때도 매간매직 의혹이 있는. 자, 그래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문재인 쪽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의혹들에 그러니까 특혜 채용을 하고 그 대가로 자리를 주고, 자, 그런 의혹들이 계속 그 전에도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썸네일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나는 돌맞은 개구리,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뇌물죄, 문다혜와 관련된 뇌물죄 수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문다혜 씨가 갑자기 SNS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올린 글이 지금까지도 오늘도 내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상당히 많은 이 글들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올린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절여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서 절여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다. 그러니까 타깃선, 이제 여기서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타깃선, 자기 아버지 문재인인데 본인은 그 문재인에게 칼이 가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이다. 나는 어차피 밟힌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아버지인 문재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면 그렇게 바로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전에 이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은 문다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좀 분명해집니다. 자,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1월 25일에 올해 1월 25일에 이런 글을 씁니다.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한다. 자,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 여기서도 표적이, 아버지가 표적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문다혜 씨의 이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 그동안 전주지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작년 9월에 이창수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던 그 무렵입니다. 그때 이 서창호, 그때 남편이죠. 옛 남편 서창호 씨도 소환을 당하고 청와대의 뭐 백원우, 뭐 또 조현옥 인사수석, 뭐 민정비서관, 그리고 심지어 경호처장 주영훈 줄줄이 소환을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문다에게 돈을 건네줬던 뭐 유송아 이부석 비서관, 양인혜스 그 뭐 의상 디자이너 딸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소환 당하거나 소환 통보를 받고 안 가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통령 친인척 담당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신우석 씨 지금 조국당의 사무부총장으로 가 있죠. 또 그때 소환을 당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 이제 본인에게 뭔가 좁혀오는 걸 아는 거죠. 어차피 2억 2,300만 원 받은 사람은 본인입니다. 서창호와 자기죠. 자, 그러니 그때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에 그때 또 SNS, 그때는 이제 문다혜에게 압수수색이 들어왔죠. 그 시점에는 또 SNS 글을 올려서 넷플릭스 드라마 그 가사를 그 내용을 빗대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돌 맞은 개구리가 되어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자, 본인은 돌 맞은 개구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돌을 우물가에 그냥 무심코 누군가 던졌는데 자기가 돌을 맞았다. 왜 내가 맞았을까? 자기는 피해자라는 이야기죠.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일련의 최근에 SNS 글을 쭉 보면은 결국은 모든 책임을 아버지인 문재인에게 지금 막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도구로 쓰였을 뿐이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돈은 지금 문다혜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보자기에 싸서 김정숙 씨가 보자기에 5천만 원을 싸서 이 비서에게 돌려보내서 그 비서가 김정숙의 친구에게 줬어, 현금을. 그 김정숙의 친구가 문다혜에게 보냈다는 5천만 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 흐름을 이렇게 쭉 보고 이 보도되는 것이나 이렇게 듣는 것이나 보면은 5천만 원 한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2020년에 이제 5천만 원이 그런 식으로 건너갔다가 보도가 한번 됐습니다. 그 한 6월 달에 보도가 됐는데, 근데 그때는 2020년이면은 대통령 재임 기간이죠. 문재인 재임 때죠. 2022년에 퇴임을 했으니까. 근데 최근 논란이 된 것은 2022년 이야기입니다. 퇴임 직후에 이 평산마을로 갔는데 평산마을에서 뭐 시위대가 있어서 밖으로 못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죠. 그러면 퇴임 이후에 5천만 원 이야기고, 그전에는 5천만 원 보도가 나왔을 때는 2020년 그 재임 중에, 그러니까 이게 몇 차례 이제 갔을 수 있다는 거죠. 특활비로 의심되는 그 돈들이. 자, 그러면 그 돈도 문다혜에게 가고 5천만 원씩 몇 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상직 쪽에서 받은 2억 2,300만 원도 실제로는 서창호 뭐 급여 명목이지만은 문다혜에게 간 거죠. 그리고 문재인 출판사에서도 2억 5천만 원 간 거. 그리고 양인에서 유송아 이런 사람이 송금한 거. 이 여러 가지가 문다혜에게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다혜가 어떻게 보면 키우먼이죠. 그 돈 내용들을 이제 다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에게 그 수사 칼날이 가는 건데, 본인은 지금 그냥
당하고 있는 거고, 검찰이 그 아버지 문재인을 노리는 수사의 한 수단으로 자기는 이제 사용될 뿐이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아버지에게 넘기는 거죠. 내 아버지를 잡기에 나를 짓밟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본인에게 쏠리는 의혹들을 전부 다 몸통을 문재인에게로 넘기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이게? 이게 단순히 본인이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 정치 보복이다.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걸 문재인에게, 전직 대통령 문재인에게 정치 보복 프레임을 짜는 것이죠.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죄 없는 나를 그냥 막 그 짓밟히는 말로 만들고 돌 맞는 개구리로 만들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지지층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은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본인 탓으로 이렇게 가져가도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다혜 씨조차도 전부 다 문재인 책임으로 다 넘기는 겁니다. 문재인이 타깃을 삼아서 검찰이 막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1년의 이런 그 문다해발 메시지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또 여러 가지 그 속셈을 가지고 뭐 전 정권 뭐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고 오늘은 뭐 또 검찰 독재 뭐 대책위원회 또 이런 것도 또 만들고 해서 지금 공동 방어막을 막 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문다혜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도 이 글 내용에 대해서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언론 기사들이 막 나오던데 딱 하나입니다. 목적은 정치 사건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죠. 정치 사건이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안가포을 하고 보복을 하는데 자기는 그냥 그 유탄 맞는 거다. 핵심은 우리 아버지 겨냥한 정치 보복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문다혜 씨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극적인 용어들을 쓰는 거죠. 저려 밟고 가는 모습 그리고 뭐 돌에 맞는 개구리. 자, 이런 자극적인 말들을 사용을 하면서 보호막을 치고 있다. 자, 그런 분석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개구리 말에 비유를 했는데 모든 것을 문재인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자, 이렇게 퉁치고 가려는 그런 시도가 경제 공동체 이야기 나오는 거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했죠. 운명 공동체. 그래서 그 연장선상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미 정치적으로 방어를 하기로 어떤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쪽은 그렇고 지금 그러면 뭐 이재명 쪽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재명 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이제 본인은 10월 달에 2개의 1심 선고가 나올 뿐 아니고 그리고 검찰 수사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죠.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김혜경 씨가 소환이 됐고 이재명에게는 일단 그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근데 아직 뭐 답변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검찰총장 체제가 들었으면은 이재명은 다시 수사 대상이 또 됩니다. 여기 말고 법인카드 말고 정자동 사건도 있죠. 정자동. 자, 그런데 재판 아무래도 그 1심 선고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고 이재명도 거기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 이슈를 문재인 이슈를 더 키우기 위해서 문재인 그 전직 대통령 뭐 탄압대책위원회 이런 거 꾸려서 본인의 핵심 측근인 김영진을 거기 위원장으로 앉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다고 해서 1심이 선고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단 그 9월 20일에 선거법 구형이 있고 9월 20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면 바로인데 그 1심 구형이 검찰의 구형이 있고 9월 30일에 위정교사 또 구형이 있으면은 이제 한 달 후에 10월에 2개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자, 1심 선고 많이 궁금들 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 진행이 될까?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형사 합의부에서 선고를 한다는데 좀 그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합의부 3명의 이 판사가 말 그대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건데 형사 합의부 일단 선거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있고 위정교사는 그 33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있죠. 그런데 김동연, 한성진 두 사람 다 상당히 이재명에게 우호적이다. 그래서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그때 이 배석 판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다. 과거에는 이 사법고시, 그러니까 연수원, 기수별로 쫙 판사들이 되니까 부장판사,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심판사, 배석판사 이 세 사람 관계가 위계질서가 쫙 일종의 위계질서가 서 있기 때문에 부장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 판결이 많이 내려지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는데 최근에는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로스쿨 제도가 막 도입되는 그 과정에서 법조 경력 5년 이상, 그러니까 변호사든 검사든 법조 경력 5년 이상 된 사람들이 판사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를 했거나 검사를 했던 사람이 판사가 돼서 합의부에 배석판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분위기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디 이제 사회명 기사에서 봤는데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지방 법원의 한 그 합의부에서 부장 판사가 이 자기 주심 판사, 그러니까 배석 판사와 뜻이 안 맞아서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기피 신청을 했다. 그 법원에 좀 조정을 해달라고,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배석 판사도 나도 저 부장하고 못 하겠다고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한 거제 정도에. 자, 그래서 저기 있네요. 우리 PD께서 바로 찾아줬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배석 판사가 보통 이제 판결문은 주심 판사가 이 판결문을 써죠. 그런데 부장 판사는 이제 나중에 주심 판사가 판결문 써오면은 그거 이제 데스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데, 근데 배석 판사, 그러니까 주심 판사가 판결문에서 좀 골치 아픈 부분, 막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을 안 쓰고 그냥 부장 판사에게 넘기더라는 겁니다. 재판장에게. 배석 판사가. 넘기는 거죠. 왜? 서로 이 배석 판사도 변호사 생활 오래 했을 테고, 근데 왜 다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좀 나누자. 이 이야기죠. 그러니, 재판장이 저 배석 판사를 기피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합의부의 달라진 모습이죠. 합의부의 달라진 모습이고, 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합의부 판결을 내리는데, 부장 판사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유죄, 이렇게 했는데, 배석 판사 두 사람이 아니야, 무죄! 이렇게 하니까, 부장 판사 마음대로 선고를 못하고, 무죄를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무죄를 선고를 하고 나서 소수 의견 이런 건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헌재에서나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합의부에서 부장 판사가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소수 의견을 내서 불만을 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판결 결과는 이 배석 판사들이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1심 선고 이제 관전 포인트는 저는 이 배석 판사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김동연이나 한성준 부장판사는 그 인권법 연구회 소속 좌파 판사로 알려져 있고, 김동연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대장동이 다 같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재명에게 유리한 그 재판 진행을 해왔죠. 자, 그래서 이 솜방망이 이 판결을 내릴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고 배석 판사들이 상당히 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은 합의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 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들을 막 탄핵을 하죠. 탄핵을 하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수사를 했던 검사들 또 탄핵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맞대응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법안을 하나 내서 그걸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이란 것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탄핵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주진우 의원이 내서 이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주로 이런 겁니다. 내용은 탄핵 소추 권한 남용 금지. 자, 지금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또 그 탄핵 소추 권한 남용 금지 이를 명시하고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 대행자 탄핵 소추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의 법률 비서관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이게 시적절하게 지금 안을 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죠. 민주당이 안 받아들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법안들을 계속 발의를 해야 됩니다. 발의를 해서 국민이 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TV조선 앵커인 김강일 조실부 논설위원이 방송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이 되는 내용인데, 공감이 가는 그 이야기인데, 이게 탄핵을 이렇게 민주당이 남발을 하니까는 뭔가 이것을 제한을 둬야 된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탄핵을 무제한 이렇게 발의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국정이 마비가 되죠. 왜냐하면 다수당이라고 해서 탄핵해서 안을 처리를 해버리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그래서 또 계속 탄핵을 또 다른 사람 방통위원장처럼 또 다른 사람하고 또 탄핵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탄핵 횟수를 제한을 두자.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 특정 정당은 그 탄핵 발의를 한 10번만 할 수 있다든가 5번만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하자. 는 안을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가령 이제 스포츠 경기할 때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그거를 할 때 이 횟수를 제한을 하죠. 그래야지 경기가 진행이 되니까는. 그 좋은 아이디어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돼서 직무 정지가 되면은 직무 정지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처리를 하면은 직무 정지가 되죠. 저번에 이정섭 수원지검 검사처럼. 근데 9개월 만에 헌재에서 9대 0으로 해서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탄핵으로 9개월 동안 직무를 못한 겁니다. 그 사안이 되면은 이 김강일 논설위원의 이 주장은 그 사안이 그렇게 되면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그 직무 정지된 기간만큼 발의를 한 의원들도 직무를 정지시키자. 이런 부분들이 좀 견제를 하는, 일단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 소수당이라서 그걸 법안으로 만들지는 못하겠지만요. 예, 오늘
이슈 집중해보는 여기서 마치고 2주의 인물 베스트 앤 워스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스트 의원은 오늘 제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꼽았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 기사를 일면하고 중요하게 다뤘는데 뭐냐면은 김미애 의원이 재선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인데 오늘 어제 이렇게 자기 세비 들어오는 통장을 보니까 이 추석이라고 휴가비가 424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 424만 원이. 근데 이제 설에도 한 그 정도 들어오고 해서 전체 이 국회의원 세비의 뭐 60%가 이렇게 명절 휴가비로 들어오는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페이스북에 야, 우리가 일도 하지 않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느냐. 일종의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양심선언.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도 없는데 이 정건 수당 특할비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온다 해서 오늘 이거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 정말 하는 일 없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구나. 자, 그래서 그것을 양심선언을 한 김미애 의원을 베스트로 제가 꼽았고, 월스트는 조국입니다. 조국. 다른 것도 있지만 이번에 김정숙 씨 5천만 원 그거 해명을 하면서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혹세 못민하는 그런 해명을 했었죠. 무슨 뭐 김정숙 씨가 이거 인터넷 뱅킹을 할 줄 몰라서 뭐 그랬다는 둥 여러 가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그런 해명을 해서 일종의 혹세 무민을 했다. 그래서 제가 2주의 워스트 인물로 조국을 꼽았습니다. 예, 9월 13일 보내드린 송국권의 현장정치 라이브 방송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시 4주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